어제 영상에 댓글 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선 댓글 감사합니다. 무풀이 악플이라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주셨더라고요. 중요한 주제라서 그런지 뭐 생각은 저랑 다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신공격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전에는 좀 제가 정말 댓글을 지울 수밖에 없는, 역겹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상처를 조금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수술이나 환자 관리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뭐 통계도 그렇고, 무슨 캠핑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다 되게 많이 배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가 유튜브 같이 아무런 그 심사 과정이 없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혹은 그런 의견을 내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의 예를 들면, 일단 뭐 초등학교 뭐 화상영어 이런 거를 어느 게 좋다 이렇게 영상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는 뭐 유료 광고라고 돼 있고 이러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저한테는 훨씬 유리합니다. 제 몸값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미 어, 예전부터 누적돼 있던 인력 부족 때문에 저희 과는 사실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어요. 물론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후배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는데, 저로서는 오히려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저는 손해예요, 손해. 이게 정상화가 되면. 그리고 저처럼 종합병원에 있는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이 진료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할 만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글쎄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은 더 얘기하는 게 맞죠. 저도 그냥 영상에서 제 의견을 그냥 피력하는 것밖에 아니긴 한데, 저는 2006년도에 의대를 졸업한 이후로 계속 환자 보는 역할을 했어요. 임상에서. 병원은 계속 바뀌었지만 큰 대학병원, 뭐 작은 대학병원, 큰 종합병원, 작은 종합병원, 요양병원에서 알바도 해봤고 군병원에도 있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외과 의사인데, 외과의 특성상 뭐 외래, 입원, 중환자실, 수술실, 검사실 다 같이 관여를 하는 과거든요. 과에 따라서는 그런 여러 부서들 중에 일부만 관여하는 과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 제 연배의 다른 의사들만큼은 저도 의료계에 돌아가는 거는 대략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는 뭐 어깨너머로 보고 뭐 제가 기사 읽은 거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 삭감을 당해보고 환자들의 치료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의 파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시고 수술이 취소되고 초과 사망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이번 사태가 생기기 전부터 계속 누적돼 있었어요. 인력이 많았으면 안 생길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기사화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췌장암이라고 하면 한 병원에 췌장암을 수술하는 의사가 5명, 10명씩 있는 건 아니에요.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나 그렇지 99%의 병원은 뭐 2명, 3명 아니면 1명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서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건 지금 있는 사람이 5년 뒤든 10년 뒤든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혹은 그냥 퇴직하기 한참 전이지만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그러면 그 병원은 췌장암을 문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정부의 그런 정책을 관철시키고 타직을 하고 휴학을 한 선생들을 완전히 뭐 파면을 시키는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힘든 고비를 넘어서서 의료계를 갈아엎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진로를 정할 때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잖아요. 제가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전에도 제가 수련 교육에 대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을 많이 만나요. 어, 아까 제가 췌장암을 예로 들었지만 췌장암을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고 의료계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게 이번에 아주 혼쭐을 내주자. 이런 쪽으로 가면 과 중에도 이런 혼쭐이 날 가능성이 큰 과는 선택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피해를 덜 보는 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사명감이고 이런 금전적인 보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정말 정부 정책이나 이런 인력 부족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을 과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수 의료라고 하는 과들이 그런 과들이에요. 기피과들.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그런 걸 하겠다는 친구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제가 뭐 이런저런 스레드나 이런 데에서 외과 관심 있는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거를 해서 이번 주에도 만나는데 9명이 왔거든요. 1차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있어요. 제가 뭐 엄청난 뭐 팔로워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는 저보다 훨씬 이 구독자나 팔로워들이 많은 분께서 얘기하시면 뭐 3, 40명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의 방향대로 간다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피해를 보신 분들 때문에 정상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어떤 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정상화가 안 되면 초과 사망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의정 사태로 인해서 초과 사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었다고 하면 그 1000명의 숫자는 단위 시간당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더 그렇고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봤을 때 공공의대를 논하고 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휴학하고 사직한 선생들을 다 자르고 다 새로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이건 글쎄요, 제 생각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댓글 중에도 크크크크 꼴 좋다 크크크 이런 분도 계시지만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냥 위기라고 치고 의료계가 지금 파행이 아니고 위기라고 치고 이거를 잘 넘어서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다 안 돌아오게 막고 못 돌아오게 막고 새로 뽑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내외산소나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과들을 할까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번 휴학하면 잘리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학습했다 치고 그러면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치고 그 친구들이 그럼 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치료하지 않고 그냥 시술이나 이런 거 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크게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필수료라는 텀은 저는 좋아하진 않고 둘로 나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의사들이 대부분 뭐 레이저하고 시술하고 이런 쪽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과들 쪽으로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필수적인 과들이 경쟁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미달은 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대 증원 정책도 그거가 목표잖아요.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이제 필수과로 어쩔 수 없이 넘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건데 그럼 댓글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이제 의료계가 혼구멍이 나고 학생들 잘리고 전공의들 다 잘리고 다 새로운 사람으로 뽑았을 때 그 친구들 뭐 정책에 더 순응을 잘 하겠죠? 이제 한번 혼쭐이 났으니까 파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직하고 휴학하고 이런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초과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응급의학과, 외과, 내과 이런 거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건 우리가 좀 고생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고생한다 이
빅포인트 공격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했을 때 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돌아오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강력한 처벌. 그러면 소극적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외산소의 이 커트라인은 점점 떨어질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본 경우는 벌써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제 위의 세대들은 외과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학번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외과를 했대요. 그런데 저희 때 아니었거든요. 제가 지원할 때도 미달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어떤 현상들을 보냐면 정말 이과저과 다니다가 안 돼서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당연히 못 버티고 나가죠, 금방. 1년도 안 돼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런데 지금의 트렌드가 유지되면 그런 사람들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과가. 어떤 환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결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친구들이 하겠어요? 뭐 성역이다, 어떤 뭐 특권 계급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 저희가 하는 일, 회사에서 일 잘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하시면 똑같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 내에서도 잘하는 사람 위주로 꾸리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런데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제일 일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힘든 수술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지금은 수술이 불가하다. 뭐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나 이런 거는 원천 봉쇄가 되니까 병원 내에서 환자하고 1대1의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말하면서 이게 먹힐까 싶은 생각은 계속 드는데 괘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엄청난 뭐 사명감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식당을 하시는 분은 들어온 손님이 맛있게 먹고 가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가끔 뭐 100명 중에 진상이 한둘 껴있어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 영업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을 때 뭐 몇 명이나 계속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댓글 쓰실 때 크크크 좀 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크크를 보면 마음이 일단 그 글을 안 읽게 되니까 메시지가 좀 희석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보다는 네 말은 내가 알겠고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주시면 저도 그리고 저를 비롯한 다른 의사들도 아마 주신 댓글을 보면서 더 배우지 않을까. 저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주십시오.